자, 이번 시간에는 10장에서 각종 단체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종 단체 급식이라 한다면은 뭐 학교 급식도 있을 테고 산업체 급식, 병원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혹은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급식, 군대 급식, 또 그 외에 기타 급식으로 분류가 할 수가 있겠죠. 살펴보면은 단체 이제 일단 이 단체 급식은 급식의 대상이라든가 운영 형태, 급식 횟수, 배식 방법 등에 따라서 급식소의 특징 및 관리자의 역할 등이 각각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급식 대상별로는 학교 급식이라든가 산업체 급식, 병원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그 다음에 군대 급식, 기타 급식 시설로 분류할 수가 있고, 급식 목적이나 특정 그리고 행정관청이나 관계법령 등이 급식 대상자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운영자는 어떤 운영자나 관리자는 급식 대상에 따르는 병원 환자식인가 산업체 근무하는 사람인가 학교 급식인가에 따른 그런 급식 대상에 따른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날로 이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고, 이를 반영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이 10장에서는 급식 대상별로 단체 급식의 특징을 알아보고, 또 뭐 단체 급식 실습 보고서라든가 단체 급식 실습을 통해서 각종의 단체 급식 운영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이 제일 아마도 이 책에서는 우리 교과서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참고 이 도서로서는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10장으로 국한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우리 단체 급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실습도 겸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학교 급식의 의의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가, 실제적으로는 뭐 산업체 급식이 가장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가장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급식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의 의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장에서는. 그 다음에 산업체 급식의 의의와 경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산업체 급식의 위탁화 절차라든가 위탁 경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병원 급식의 특징과 병원 급식 영양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의를 이해할 수가 있고, 아동급식시설 급식 및 기타 시설 급식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10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학교 급식인 경우에는 왜 학교 급식에는 왜 하는가 하는 의의가 있겠죠. 그죠?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은, 의의와 목적을 거의 동일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학교 급식은 바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이제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바로 이 학교 급식의 목적으로 하고 의의를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 국민 식생활 개선이랄까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식품위생법의 목적하고 거의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 급식의 목적을 본다면은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은 뭐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으로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위라든가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서 국민 식생활 개선이랄까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 학교 급식을 통해서 편식을 교정한다든가 올바른 식사 태도와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동시에 사교성이라든가 협동심을 함양을 한다. 예전에는 이 학교 급식을 처음 실시하던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출석률이 높아질 정도로
이 학교 급식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농어촌을 제일 필두로 해서 학교 급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식량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의 식량 수급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이 구체적인 학교 급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시작된 이제 학교급식이죠.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확대돼서 2003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급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 내의 그 조리를 위한 공간이나 뭐 시설 등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1996년이죠. 96년도에 학교급식에서도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실제 그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6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6월 달에 강남의 그 세아여공 가마 수도권 지역에 위탁급식 학교 한 46개 정도가 대형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필두로 해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때에 그 CJ가 학교급식의 그 위탁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교급식을 손을 떼는 물러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2006년 이거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6년도에 개정할 때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든가 부정한 식재료 공급업자는 벌칙을 도입을 하고 식재료 품질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인원수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고 함으로 해서 대형 식중독 사고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이제 이거 학교 급식에서 1999년에 헬스업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헬스업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가지고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위생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학교급식 현황은 이 나라 지표라고 해서 그 교육부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급식의 목적이 여기 있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데인데 뭐 파중어디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은 이거는 아마 그 서울시는 이수초등학교인가가 계속적으로 이 현미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주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양적인 효과를 많이 보더라는 그런 대한급식신문에 이제 실린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식밥을 주되 여기에 볶음밥 같은 것을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주는, 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다 보면은 김치 같은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의 운영은 일단 그 교육의 일환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매년 어떤 그 시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학교 급식 운영 계획을 참조하여서 학교별로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대상은 제적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학생을 전원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아마 이룰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친환경 급식을 하도록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급식을 뭐 30%다 50%다 이렇게 하고, 관내에서 재배하는 그 식품을 농산물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이 경기도 관내에 어떤 그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조달이 안 된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관외의 급식 농산물 조달 업체를 다시 이제 그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관내든지 관외든지 전문가들이 가서 정말 이 농산물 업체들이 아니면은 그거 뭐 이런 저 식품 납품 업체들이 제대로 어떤 위생 수칙이랄까 또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 품질을 제대로 잘 우수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실제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죠. 학교 급식도 제2조 3항에 따르면은 학교 급식 운영에 필요한 급식의 경비는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와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 설비비를 포함해서 급식 경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급식 경비 이 운영비는 학교 설립자라든가 경영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보호자가 그 어떤 그 학생의 보호자가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급식시설의 설비비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자치가 지원도 할 수 있겠고, 그죠? 그다음 학교 뭐 설립 경영자가 부담을 하지만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 제5조에서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급식 방법이나 영양 관리는 보면은 뭐 각 학교가 조리실을 갖고 급식을 하는 자체 조리하는 방법과 자체 조리해서 급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학교의 급식 생산을 일괄 생산한 후에 각 학교로 이제 운반 배식하게 된 공동조리 방식 두 가지 급식 형태로 행해집니다. 근데 이 공동조리 방식에서는 조리실을 갖춘 학교에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여러 학교의 식사를 공동으로 준비 생산해서 운반 배식하는데, 이때 음식을 생산하게 되는 학교를 조리교라고 하고 생산된 음식을 배식받는 학교를 비조리교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가능하면은 조리를 하는 학교의 배식 인원수가 더 많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여기 비조리교인 경우에는 여기 조리교에서 만들어가 운반 배식할 때 위생이라든가 식품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 다음에 공동 조리 방식은 시설 설비비라든가 인건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또 식당 종류의 어떤 그 제한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기호 문제, 적원 배식, 운반 문제 등의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조리장 급식의 장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본다면 물자 구입이나 점수, 급식비, 보고 등의 급식에 대한 사무 부담이 이제 경감되는 장점이 있고, 급식 내용별 학교 차이가 적어지고 영양이나 위생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량 구매로 인한 식재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 단점이라면은 학생과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학교 급식을 통한 교육의 이해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조리장을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각 학교 급식에 대한 의지나 희망이 반영되기가 어렵고, 또 뭐 적은 급식, 따뜻한 뭐 급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찬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데요. 적절한 온도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적은 급식이 곤란하고 단독교 급식과 비교해서 대체로 맛이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 대량 조리라든가 배송차 운반이기 때문에 메뉴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식중독이라든가 감염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또한 대단위로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도시 지역의 경우 교통사정 악화로 시간 내에 배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공동조리장의 급식인 경우에는 가급적인 면은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서 제공하는 식사 형태는 이제 뭐 주식, 반찬, 우유회가 하는 반전급식하고, 그 다음에 뭐 반찬급식,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충식 급식, 그 다음에 반찬급식이 아니라 이런 우유와 뭐 반찬 이렇게 다 주는, 그 다음에 우유하고 반찬만 주고 주식은 가정에서 지참하는, 이게 이제 붙여서 가지고 운동量그죠? 보충식 급식이 있고 우유만 제공하는 우유 급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완전 급식의 형태인 두 부시, 그다음 우유 제공하는 이 완전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급식 제11조 영양관리 기준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죠? 학교 급식 식단을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전통 식문화의 개성 및 발전을 고려를 해라.
두 번째는 곡류 및 전분류, 그 다음에 채소류 및 과일류, 어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을 할 것. 그 다음에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를 말아라.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을 하고 가능한 조리법을 활용을 하라는 이러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서 식당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최근에 산업재급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전문 급식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는 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거 고급화시키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고객 만족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헬스업을 도입한다든가 ISO 품질 인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 헬스업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 하는 것이고,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국제 품질 인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ISO 22000, 특히나 급식에 관련되는 거는 ISO 22000에 대한 그런 그 품질 인증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산업재급속에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재해 영양사 업무도 급식관리뿐만 아니라 영양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영양 서비스라면은 일반적으로 영양 관리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급식이나 영양 교육 등을 제공하는 총체적인 서비스로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수요자가 올바른 식생활을 설계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재 급식의 종류는 보면은 고객이 다른 급식에서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공장 급식, 사무실 급식, 관공서 급식, 기숙사, 연수원 급식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 급식의 경우에는 식수는 일정하지만 사무실 급식에 비해서 식단가가 또 낮고, 사무실 급식은 또 식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급식수 변동이 크면은 잔반이 많이 남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아니면 갑자기 또 많은 사람들이 급식을 한다든가 해서 미리미리 식수 인원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랑 번거로움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무실 급식은 그 대신에 이제 공장 급식에 비해서 식단가가 높은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장단점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산업재 급식의 어떤 난점이라 그럴까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에서 이용되는 메뉴 형태는 고정 메뉴와 카페테리아식으로 나뉘어지고, 고정식은 또 다시 단일 메뉴와 복수 메뉴로 나뉘어집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고정 메뉴는 메뉴 선택폭이 좁아서 기여도 만족도가 낮지만 이렇게 설비 투자비가 적고 운영비가 낮은 장점이 있고, 그 대신 잔반량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